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기점이 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6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가격대 쪽으로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 이미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잡았어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14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모두 투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지난주 날짜로 3월 8일날 어쨌든 또 러시아 이슈가 발생되면서 또 종가상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1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이 항공과 여행주는 가장 큰 모멘텀은 리오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 여행,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이 여행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거,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요. 모두 투어는 인바운드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하고 LCC, 그리고 아웃바운드 하나투어, 이런, 그리고 이제 참전 여행, 이쪽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모두 투어 같은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이런 여행주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좀 더 빨리 푸는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웃바운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국내 인바운드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아웃바운드도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게, 물론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주가는 괜찮았지만은 업계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해외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또 회사 출근 문제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솔직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7일 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국내 들어오게 되면서 7일 정도 격리가 되는 건, 이건 솔직히 눈치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7일간 시설이나 집에서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해외 나갔다 들어온 입국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아웃바운드든 그리고 인바운드든 이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좋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행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도 방역체계가 개편이 되게 되면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이공원 관련주 같은 경우에 서울자연동원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마 현대시멘트인가 한일시멘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과천에 자연동원이 있죠.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이월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아직 움직이진 않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방역체계 개편으로 해서 거리두기 완화가 되게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저기 국내도, 물론 제주도가 수혜를 좀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여기저기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 못 돌아다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대표적으로 저희 부모님인데 고향 내려가서 조금 외부로 나가고 싶고 이렇게 음식도 먹으러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걸 좀 꺼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부모님 걱정을 덜 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이제 나가는 걸 좀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월 초에 상승이 나왔었다가 다른 여행주 대비해서는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하나투어란지 모두 위치가 틀리잖아요. 1차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상승. 이미 전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추적으로 더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두투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물론 이게 그 기업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논의로 하고 순수하게 여행이라는 부분만 보게 되면 모두투어는 인바운드 쪽이기 때문에 좀 더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이제 아마 2만 5천 원이 전고점인데 2만 5천 원 돌파 시도를 아마 할 겁니다. 2만 5천 원 돌파 시도를 할 거고 하나투어처럼 아마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여행주라든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역체계 개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모드투 이런 종목이 하나투어보다는 좀 더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해외 쪽 아웃바운드를 보느냐, 인바운드, 국내 인바운드를 보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행주 강세였고 또 카지노 마찬가지고 GKL이 7%, 강원에도 3.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 주도주로서 또 기한을 하는지 여부를 좀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어찌 보면 지금 앞에 모두 투어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그 국내 인바운드와 연관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거리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히든 종목과 같은 이런 여가 시설, 그러니까 유통가 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백화점을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리고 카페라든지 물론 QR코드 찍지는 않아요. 근데 구석에 아직까지 좀 많이 아직까지 뭐라 해야 될까요? 거리두기 때문에 이걸 그 의자 같은 걸 한쪽에 좀 쌓아놓은 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이게 온전히 다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왔지만 기간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이 여기서 나왔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1월달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1월달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 연준의 긴축 이슈 때문에 급락 나왔죠. 시장 자체가 1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은 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 히든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2월달에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26만 5천 원 부근에서 또 추가 상승 고민했습니다. 한 달가량 정도. 아래쪽으로는 25만 5천 원 이렇게요. 그래서 2월 초부터 25만 5천 원과 26만 5천 원 구간 사이에 이 행보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조금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 26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가격대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 행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한 30만 원까지 1차 분기점이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 주가를 보시고 30만 원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